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의 의대 편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오늘 해명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병역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선언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함께 전국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정호영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뭐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겠죠? 뭐 인수위에서 오늘 아침 또 배현진 대변인이 예. 지금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예. 명확한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만 그래서 인수위라든가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케이스랑은 약간 다르지 않나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관망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병역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학사 편입 그리고 칼럼 등에서 이제 뭐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예. 여러 가지 지금 뭐 농지법까지 또 이제 야당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것은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의혹이기 때문에 당선인 측에서는 또 원래 스타일상 예. 한 번 신뢰하면 끝까지 가는 그런 스타일이 윤석열 당선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40년 동안 내가 봐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일단 청문회는 진행될 것 같고 오늘 있을 그 해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명을 어느 정도 팩트에 입각한 정확한 자료 제시를 통해서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기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예. 그런 해명의 장이 되지 않으면 이 오늘 해명 자체가 또 청문회로 다시 돌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병역과 편입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의혹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제 의대 편입에 대해서 의혹이 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아들의 병역 의혹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아들의 병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0년도에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역 판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5년 뒤에 다시 재검을 받았을 때는 척추 질환이 드러나서 사급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판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비현역 복무를 한 셈인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사용 진단서를 어디서 발급을 받았냐면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경북대 병원에서 받았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그때 당시 아버지가 상당히 요직을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단 있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사실 이때 그 뭡니까 5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이 쓴 의료비가 15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척추로 인해서 군대를 못 갈 정도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의료비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이 척추 질환으로 지금 이 현역에서 아직까지 배제되는 판정을 받았을 때 이 지금 학교에서 19학점을 수강하면서 또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상당 시간을 했다는 겁니다. 또 상당 시간 봉사활동의 내용이 뭐냐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신체를 많이 이용하는 환자를 이송한다든지 물품을 정리하는 그러한 그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정확한 진단에 의한 병력 그러니까 그 지금 그 판정이냐 이러한 의혹이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팩트 체크를 하려면 당시 의료 기록을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뭐 CT나 이런 걸 찍었을 테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럼 CT나 MRI까지 찍지 않았겠습니까? 예, MRI 찍었겠죠. MRI까지 찍기 때문에 그 의료 기록이 보존 연한은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몇 년이 보존 연한인지.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병원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물론 지금 병원과 병원의 교차적인 그런 자료 공유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은 척추와 척추 사이에 여러 가지 관절 비슷한 것이 물렁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터지기 때문에 뼈가 신경을 건드려서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은 의료비가 15만 원이라는 것은 5년간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물론 받지 않아서 통증이 있어도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젊은이들은 통증을 참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검사할 당시에 약간 통증이 심하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 CT라든가 MRI를 찍어서 병명 진단서를 다시 제출을 해서
그래서 신체 검사를 신검을 다시 받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런 것들이 확인을 하려면 그때 당시에 찍은 MRI를 일단은 제출을 하면 물론 의사이시기 때문에 병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의혹이 좀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검증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네. 사실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정호영 후보자 딸도 의대 편입을 하면서 네. 좀 논란이 됐어요. 그 구술 평가에서 만점을 준 사람들이 정 후보자랑 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도 사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술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분들 중에 그러니까 세 분이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와 동료 교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논문을 공동으로 예. 그러니까 저술했던 상당한 지인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세 분들이 그러니까 만점을 줬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만점 때문에 상당히 합격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받았다고 지금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8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딸이 불합격자와의 그 점수 차이가 6.81점이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술평가의 만점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근데 뭐 지금 구술평가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량평가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예. 정성평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 지금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심사위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지인들이 지금 그 참여를 했고 공교롭게도 다 만점을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한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확당한 그러니까 지금 점수 부여에 대한 근거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이유가 계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 후보자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여론을 돌려놓는다고 해도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산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관련 녹취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사가 논을 소유해서 농지법 위반도 있고 농지법 위반. 아들을 예. 병역 의혹까지 또 좀 나왔고 청문회 갈 필요도 없이 아웃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네. 이게 처음에 이제 지명을 할 때부터 당선인과 40년직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최근에 그 불거진 내용 중에 그 발표 하루 전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일단 배현진 대변인 부실 검증은 아니다라고 뭐 선을 긋긴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뭐 여러 가지 이제 형사적인 범죄 경력이나 이것은 경찰서에 가면 다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경찰에 가면. 그러나 본인이 뭐 이런 문제는 본인이 체크리스트에 정확하게 얘기를 본인 판단으로 얘기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거에 대해 구체적 팩트를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인수위 자체도 지금 청와대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도 아직 지금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시간이 예.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부실 검증은 아니지만 자가 진단으로 인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뭐 팩트를 또 열어봐야지 정말 이것이 부정이 있었느냐 아니면 조국 장관 때처럼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밝히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인수위 측에서 상당히 난감하다. 예. 왜냐하면 지금 6일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스스로 낙마를 한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내각 출범 자체부터가 상당히 이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고 특히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협치 내각이 아니다. 예. 불통 내각이다. 그리고 논공 행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40년 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40년 직위가 보건복지부, 복지 쪽에는 전혀 모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문외한인 그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불통 인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병역과 학사 편입 그리고 어떤 칼럼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성인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는 낭만을 목표로 예. 최대한 강경 드라이브를 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것들이 선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더 공세적으로 나오고 지지층도 또한 이거에 대한 장외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봅니다. 네, 그 정호영 후보자와 함께 지금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수완박에 대해서 야반도주다 이런 표현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동훈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뭐 아마 그렇게 지금 민주당의 무리한 그 지금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교수님, 생각은 듭니다만 그럼에도 잠시만요. 저희가 네. 좀 속보가 들어와서요. 네,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검수완박 추진 책임에 통감한다 이러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입법 과정에서 심사숙고되길 바란다 이런 입장도 밝혔네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서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최근에 국회도 여러 차례 찾아가고 그리고 그 법안을 추진할 거면 차라리 나를 먼저 탄핵해라 뭐 이런 입장까지 밝히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사직서를 결국 제출했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다시 한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호수 총장이 그러니까 사직서를 제출할 만큼 그러니까 예. 지금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도 좀 상당히 좀 비판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예. 측면을 아마 고려해서 한동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을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뭐 사실 비판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시기가 왜 이 시점에 해야 되느냐? 예. 사실은 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통해서 압승을 하고 난 뒤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해도 될 문제를 왜 이제 정권 교체기에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절차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사실은 이 지금 검수완박을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난 뒤에 그런 검찰 수사권을 지금 그럼 어디다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예. 국민의 공감대가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 후보자 입장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부적절했다고 보는 것이 한동훈 후보자와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또 예. 특히 민주당과의 관계 자체가 상당히 끌끄러운 관계잖아요. 예.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통하는 했기 때문에 소위 그 자천성 인사를 당했다. 예. 그리고 또 채널A 사건을 비롯해서 몇몇 사건 때문에 상당히 수사도 당하고 기소 위기에까지 몰리는 물론 지금 그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현 정권과 민주당하고 상당히 정치적인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야반도주라는 아주 극단적인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정쟁을 좀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수완박의 입법의 무리수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는 저는 앞으로 뭐 지금 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는 국무위원이 되실 분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뭔가 논의를 하기 위한 그러한 조금 이 겸손한 태도 이 좀 겸허한 태도가 좀 더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 이거 속보 들어온 게 있어서 네. 이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일단 검찰총장 김호수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법무부 차관,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을 지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또 사표를 냈다는 부분,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렇게 사표까지 낸 상황에서 민주당이 좀 여론에도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민주당이 부담이 되지만 이미 추진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예. 의총에서 전원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이상 밀릴 수가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호수 총장이 마지막 수단으로 사표를 지금 제출을 한 거죠. 물론 뭐 이것이 수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사표를 낸다면 또 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70년간 이어온 형사 사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시점에 와 있다. 예. 이런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검찰 조직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기소를 하지만 거기 수사권까지 지금까지 있었고 예. 이런 것들이 수사권이 완전히 이제 뭐 이것에 박탈을 당하는 소위 말해서 검수완박
공익이라는 예. 이런 것들이 입법화 과정에 있다. 물론 그 전에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 이런 것이라는 네. 좀 묘안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건너뛰고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검찰을 기소에만 집중하게 하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형성되기 때문에 예. 검찰을 그동안 지켜왔던 그리고 역대 검찰의 이 역사를 지금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도의적인 책임 예. 이런 것들로 물론 거기에는 공익이라는 그런 사전적인 전제가 있지만 예. 뭐 여기에서 사익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해서 뭐 사임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공익을 위해서 이런 사태를 통해서 검찰에서 어떤 검수완박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설득력 있는 액션, 정치적인 제스처를 지금 취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뭐 김호수 총장의 이 지금 사익에서 제출은 결국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장을 표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지금 검찰이 이 지금 민주당의 입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단 이 입법을 제재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장 큰 한 그 이 담당자가 대통령의 거부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상당히 초점이 못 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민심도 호소를 했고 또 국회도 찾아가고 또 대통령에 대한 면담도 요청했는데 면담을 요청한 것 자체는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대통령 청와대는 아직까지 국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입장을 밝힐 수가 없다, 그 면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 김호수 총장이 만약에 지금 사익서를 오늘 냈기 때문에 예. 그 수리 여부는 결국 청와대가 지금 그러니까 곧 이 지금 그 결정을 내야 될 문제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반려를 하든지 이 과정에서 이 지금 이 문제가 됐던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의 입법에 대해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호수 총장의 사직에서 이 제출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좀 더 빨리 받아보려는 하나의 그 적극적인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봐요. 사실은 지난해 초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그 입법을 추진할 때 예. 사실은 그때 속도 조절을 통해서 제동을 걸었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지금 제도가 안착돼야 된다. 그리고 섣불리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에는 중요 범죄 수사라든지 반부패 수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가 상당히 주목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검수완박을 하는 이유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 방탄법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해하고도 충돌되는 이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신구 권력 교체기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이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국회 시간이라고 지금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예. 이런 판단을 아마 그 김호수 총장과 검찰이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사실은 내일 월요일에 김호수 총장이 이제 법사위 출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의 표명한 건 그 사이에 어떤 심경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고요. 일단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라도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박병석 의장의 의중이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23일 날 미국 방문이 예정이 잡혀서 예. 저는 그 지금 부의장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넘길지 말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고 김성희 국회부의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전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입법화에 동의를 하는 당론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예. 박병석 의장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상정을 거부할 수 있을까? 예.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장이 뭐 직이 지금 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자체도 다수당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예. 또 여러 가지 같은 당이지만 상당히 비판적인 위치, 수세적인 국면에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상정은 하리라고 봅니다.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해서 뭐 살라미 전술로 해서 이것을 쪼개기로 해서 국회에서 이것이 이제 통과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상정을 해서 국회 토론
과정은 일단은 국회가 민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예. 민의 전당이고 지금 다수당에서 의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예. 국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조정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어떤 표결로 가든 어떤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던 그런 것들을 진행을 물론 지난번에 언론중재법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지금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토론 과정을 물꼬를 터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예, 교수님은 박병석 의장이 상정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아마 고민이 깊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 뭐 지금 의장 임기가 많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5월 29일까지가 임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입니다. 상반기 국회의장은 2년을 마치고 나면 2년 지금은 당적을 이탈한 상태지만 예. 5월 30일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당적이 복원이 돼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박병석 의장은 민주당 의원으로 돌아가서 2년 남은 2년을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보내야 돼요.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한테 곧 돌아오실 분이니까 아마도 우리의 뜻대로 그 지금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상정을 해서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지금 박병석 의장이 육선을 하면서요, 상당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으로서 계속 육선을 했지만 예. 상당히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다. 예. 그리고 또 지난해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사실 박병석 의장이 그러니까 여야의 타협, 국민의 공감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상정을 예. 거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지금 5월 1일까지 지금 해외 순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외 순방 가기 전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쪼개기 살라미 의회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은 사회권을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겨주고 와야 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그 검수완박의 원칙이 그거 아닙니까? 수사와 기소를 검찰로부터 분리하자는 건데 예, 예.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도 찬성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원칙은 여야가 합의를 하고 난 뒤에 이 지금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고 난 뒤에 나름대로 입법을 하겠다는 로드맵을 여야가 합의만 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서둘 필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식의 정치적 중재를 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합당 관련 얘기인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선언이 이제 임박했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선언이야 뭐 서류 주고받고 할 수 있지만 이제 항상 이런 얘기 있을 때보다 화학적으로 결합이 잘 될 거냐 이런 좀 분석들이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최근에 인사 문제를 보던가 그리고 예. 소속 의원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저는 공동정권은 아니다. 공동정부는 아니다. 예. 공동정부는 이미 깨졌고 그러면 물론 당직자라든가 지방의회 공천 관련해서 예.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할 것이가 관점인데 사실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공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에 합당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뭐 1대1 합당도 아니고 사실은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정당에 들어가면 정당 나름대로 치열한 당내 파워게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안철수 위원장의 지금까지 어떤 정치 스타일로 봐서 당내에 가서 국민의힘이라는 거대한 그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 정당에 가서 과거에 민주당에서도 활동했던 안철수 위원장께서 그 당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노선 투쟁이라든가 세력 투쟁 이런 거에 대해서 견딜 수가 있을지 일단 흡수 통합은 되더라도 그 후에 정권이 출범하고 그리고 당내에서 또 치열한 삿바 싸움에 있어서 거기서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예. 일단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택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합당을 해서 최소한의 명분을 쌓고 그다음에 당에서 하다가 또 그 역대 뭐 DJP라든가 이런 데 공동정권을 보면은 예. 길어야 2년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일단 인사권 자체가 지금 흡수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당을 한다고 해도 예. 그리고 합당을 하면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당직자가 국민의힘 당직자로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의 예산 문제도 있고 예.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도 예. 상당히 지역 내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 또 강한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경선으로 간다면 어떤 통합이라는 그런 시너지는 명분으로 갔지만 실익은 하나도 갖지 못하는 예. 그런 예. 경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